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남편 역시 그 시대 남자들 치고는 여자 위할 줄 아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서 주변에 어디 가서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면 남편 한번 잘 만났다며 부러워하는 목소리만 잔뜩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리고 집안에 헌신했고 특히나 아들 둘을 낳고 나서는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생 홀어머니 모시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저랑 함께 살 것을 약속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던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제 곁에 남아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조차 꿈꾸지 못했던 제게 제 배로 직접 낳은 두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김서방한테 잘해. 진짜 이 세상 천지 김서방 같은 남편 없다. 어머니는 제가 젊을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쉬기 힘들어 하셨고 뼈도 약해서 어디 잘못 부딪히면 금세 부러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한 건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았던 건지라 사실 어머니는 어렸을 적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오래 살아계시긴 했지만 그 여파인지 뭔지 누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쉽게 아프고 쉽게 다치셨죠.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병이 없을 시절에도 잔병으로 늘 골골 앓고는 했던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걸 어려워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있던 지 얼마 안 되었던 전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라도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도와서 함께 고생해 준 것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일반적인 남편이나 혹은 며느리나 상대방 부모님까지 모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기 부모님 하나 챙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모님, 시어머니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플 때도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이 장모님이 아픈데 어떻게 그래? 사위된 도리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거들지 않는 게 말이 돼? 그런 말 말고 앞으로 당분간은 장모님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장모님 돌봐드리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만류하고 저보다 더욱더 어머니를 돌보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는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남동생은 사업을 하려다 망해서 아주 크진 않지만 빚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남동생까지 어느 정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조차 거리낌 없었습니다. 어려울 땐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며 남동생이 용돈이 필요하면 자기 월급에서 용돈을 빼서 주기도 하고 계속 집에서 이력서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일부러 남동생을 데리고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는 등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도 해주었죠.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남동생이 직업을 찾아서 자립할 때까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언제나 곁에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제 옆에서 무려 2년을 어머니와 남동생을 보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며 슬퍼하는 저를 끝까지 위로해 준 것도 제 남편이었고 남동생의 취직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면서 도와주다가 결국 남동생이 취직에 성공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너무 장하다고 수고했다고 행복해하던 것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 한 명을 하늘로 떠나보냈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있기에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명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하루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말 그대로 하늘이 원망스러워 어떻게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고 살던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갈 수 있는지, 정말 신이라는 게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됐고, 할 수만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조차도 그날에 비하면 참을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은 당신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평소 무게 한 번 잡은 적 없던 남편이 주말 아침에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평생 그런 얼굴을 한 걸 본 적이 없던지라 정말 중요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내심 그 일이 제 자신에게 그렇게나 큰 영향을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껏 아들 둘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위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크게 싸웠던 적도 없었기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로선 당연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를 붙잡아 앉힌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진작 들어오시라고 하지. 만일 제가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던 제 입을 틀어막았을 겁니다. 제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끽해봐야 남편이 젊었을 적에 은혜를 입었던 어느 이름 모를 어르신이라던가 아니면 남편의 친구 정도일 거라고 추측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아들들보다도 한두 살이 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죠. 어머, 웬 어린애야? 우리 지호랑 지우보다도 어린 것 같네? 당신 친구네 아들이야? 첫인상부터 묘하게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남편의 어릴 적 앨범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하지만 설마 그 아이가 남편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죠. 내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분명히 제가 맞게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멍청하게 남편과 아이의 얼굴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남편은 한 번도 바람을 피우는 낌새조차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일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는 저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아들들과 놀아주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던지라 설마 제 배로 낳은 자식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 제게 남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내 아들이야. 당신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낳은 자식이래. 미안해 여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저와 결혼은커녕 연애를 하기도 전에 짧게 만났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과 사귈 당시 관계를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는데 그새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나 봅니다. 그러다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건지 대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네 아들이 있으니 데려가서 키워라.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다며 내던진 모양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애초에 아이가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 했을 텐데 왜 얘기도 안 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빼다 박은 얼굴 때문에 정말 이 남자애가 자기 아들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긴 여자는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되고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전에 한번 남편이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한번 외박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박했던 것도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친한 친구에게 아이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늘 저한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남편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고 나에게 그저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저에게는 배신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나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남편의 모습은 다 거짓말 같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남자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던 저는 정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장난감 가지고 놀래? 라고 하며 아들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몇 개를 꺼내어 안방에서 놀게 하고는 거실에 홀로 남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라고요.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면서 자기가 더 잘할 테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렇게 며칠을 남편에게 설득당하니까 저도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어머니 아팠을 때 남편이 성심성의껏 돌봐드렸던 일, 남동생 힘들 때 친누나인 저보다도 더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데 그런 도움들을 돌이켜보니까 쉽게 이혼을 할 거라고 못 받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혼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넘게 방에 틀어박혀 고민만 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지, 어떤 게 더 날 위하는 길일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차피 이미 아들 2명이나 있는 거 그냥 1명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자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저를 도와준 것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아이들이 있었어도 반드시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기로 결심을 했죠. 지호야, 지호야. 이의 이름은 지훈이야. 이제부터 지호랑 지호 동생이 될 거야. 제 자식이라는 의미로 아이는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아들만 3명이 되었어요. 조금 걱정이 있었다면 제 자식들이 갑자기 들어온 동생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았던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죠. 어딜 가도 지훈아, 이리 와! 하면서 부르고 제가 가끔 지훈아, 지호만 데리고 외출을 하면 엄마, 지훈이 것도 사자! 라며 막내를 알뜰살뜰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그 아이가 그냥 사정상 다른 곳에 있다가 이번에 같이 살게 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혼외자라는 개념조차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지훈이가 이제 우리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나는 우리 지호랑 지우가 이걸 몰랐으면 좋겠어. 나만큼 당신을 따르는 게 지호랑 지호인 건 알잖아. 그런데 지호랑 지호가 나중에 커서 지훈이가 사실 당신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았다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싶어. 당신 말이 맞아. 언젠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막내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남편과 저 단 둘만 알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혼외 자식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직접 낳은 2 아들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좀 걱정이 되었어요. 이왕 자식이 되었으니 차별 없이 대해야 할 텐데 제가 은연중에 2 아들들에게만 잘해주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막내는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리기는 해도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2 아들들이 매일같이 놀이터에 나가 친구들과 모래장난을 하고 비비탄 총을 쏘며 놀 때도 늘 제 옆에 붙어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형들이랑 안 놀아? 놀이터 가도 되는데. 집에서 엄마랑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저를 따르고 쉽게 엄마라고 불러주니 저도 어느샌가부터는 정말 막내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별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새 아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와 남편의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혼외 자식인 지훈이를 데려온 이후로 저에게 더 잘하겠다는 말을 지키기라도 하는 듯 기념일이 아닌데도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선물을 주기도 했고, 제가 집안일을 조금만 힘들어해도 자기가 다 하겠다면서 본인도 퇴근하고 들어와 힘들 텐데도 발벗고 나서서 빨래나 청소, 설거지까지 해놓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또 막내인 지훈이 역시 너무 어른스럽고 살가우니 더 이상 막내가 제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제 두 아들과 똑같이 대했고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예쁜 새 옷에 새 가방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부디 건강하게 잘 크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며 육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새 아들들이 다 대학에 가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군대를 가게 되었죠. 이상하게 첫째랑 둘째가 군대 갈 때는 괜찮았는데 막내가 군대를 간다니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도 가장 안심이 되고 기뻤던 것이 막내였습니다. 아직 덜 자라서 밤송이 같은 머리를 한 채 어색하게 웃는 게 너무 좋아서 집에서 막내 제대 기념이라고 거하게 한상 차려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한 3달 뒤 평소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대던 막내가 처음으로 잔뜩 취해서는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술에 떡이 되어서 왔어. 혀를 쯧쯧 차며 비틀거리는 아들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여보내려는데 아들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냐고 물었더니 막내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왔다고요. 본능적으로 막내가 이야기하는 엄마가 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오래전 막내를 남편에게 맡기고 연락이 끊겼다던 남편의 전 애인이 생각났죠. 일단 너무 취했으니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어떻게든 재운 뒤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스스 일어나는 남편에게 막내가 친모를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막내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저희 역시 거실에서 막내와 마주보고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너는 이 아빠랑은 피가 이어져 있어도 여기 있는 엄마랑은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 너는 아빠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어. 스스로 예상했던 거랑 직접 부모에게서 확답을 듣는 거랑은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다면서 돌연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마 친엄마를 찾아갔을 테죠. 그 덕분에 저희 두 아들들도 막내가 온전히 저희 집 핏줄이 아니라는 걸 완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나간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아들들은 엄마, 그동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자기 친엄마 찾아간 녀석은 잊어. 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막내를 완벽히 잊을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점점 제 곁에 있는 두 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큰아들이 당시 가족 사업을 하자면서 김치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라서 다 같이 준비를 하느라 사실상 막내를 곱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 당시 결혼을 했던 둘째와 첫째의 며느리들까지 다 같이 나서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있는 돈을 다 털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어찌저찌 회사들이랑 계약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부자 되겠는데?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하고 있던 회사들이나 기관에서도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곳들과 접촉을 해서 계약을 늘려야 했는데 다들 다른 공장과 계약을 하는지 저희 쪽으로는 연락 오는 것조차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빚이 늘어나는 게 보였지만 정말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지라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좀 더 뛰어다녀 볼게. 아들들과 남편은 어떻게든 공장을 살리겠다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밖을 돌아다녔고 저와 며느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공장을 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매일 전화기를 들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그 전에 배로 더 힘들어지고 그 전보다도 또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누가 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얼마 안 지나서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장을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점점 조금만 더 하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죠. 결국 공장을 차린 지 5년째 되던 해 저희는 폭삭 망하게 되어서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었죠.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저희가 받았던 대출금들의 압박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비단 저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컸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매일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새벽에 부업을 뛸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대로 화목했던 저희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농담 한마디 건넬 여유도 체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오면 피곤해서 죽은 듯이 자야 했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일을 나가야만 간신히 돈을 벌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1년을 넘게 하니 사람이 사는 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전에는 종종 생각이 났던 막내도 얼굴 한번 떠올리기 힘들 만큼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저와 남편이 휴식할 수 있는 날이 생겨서 둘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기에 첫째나 둘째가 온 줄 알고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하고 저와 남편이 둘 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집을 나가서 모습을 감추었던 막내였습니다. 거의 6년 만에 보는 막내는 마지막에 얼굴을 봤을 때보다 조금 푸석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막내 얼굴만을 보고 있는데 막내는 대뜸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고해성사라도 하듯이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친모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저희 둘의 자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렇다는 이야기를 정말 들으니 저희랑 특히 저와 함께 살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미안함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팠지만 저를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 자신의 피가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친아들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제 생각이 자꾸 났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한시라도 빨리 저희 집으로 오고 싶었으나 이렇게 멋대로 집을 나왔으니 적어도 자신이 저와 남편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이라도 해야겠어서 지금껏 자기 일을 하느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오래 걸렸다고 했죠. 그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두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막내 얼굴에 놀란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고 대화를 했습니다. 오래전 막내가 아직 저희 집에 있었던 그 시절 같았습니다.
물론 태연하게 대한다고는 해도 몇 년 만에 만나게 된 얼굴인 만큼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이 김치 공장을 하려다가 망하게 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막내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저도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 때 어려웠는데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덕분에 저희 부부와 두 아들 모두 막내 덕분에 빚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막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막내는 자기가 철없이 군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어른스레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다시 저희 가족이 모두 모이니 이제는 정말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듭니다.